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양국의 이 무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무기예요. 그런데 이걸 러시아가 전쟁 상대국인 이 우크라이나에게 어마어마하게 기증 조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대, 한 500대 이상은 될 것으로 보는데, 500대 같으면 기갑여단 대여섯 개 만들 수 있죠. 그런 어마어마한 조공을 한 이 전차, 바로 우크라이나를 재무장시킬 푸틴의 무상 전차, 러시아의 T-72 B3 주력 전차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T-72 B3 전차 지난 4월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 미국의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이 포탑 뚜껑이 뻥뻥 떨어져 나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이 T-72 B3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대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9월 하르키우 대공세를 했죠. 이 하르키우 9월 대공세에서 전투보다 더 힘든 임무가 뭐냐? 노획 장비 처리 임무다. 워낙 많이 버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기관총 보이죠? 이 한 명의 이 기계화 보병이 그냥 동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몇 대가 지금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T-72가 이런 식으로 버려놓고 간 T-72 B3, 보시다시피 뭐 폭발 반응 장갑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T-72 B3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의 동영상 촬영에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야, 올해 밀농사는 완전히 망쳤는데 T-72는 풍년이네, 이럴 정도로 아주 많이 노획을 했어요. 자, 두세 개 기갑 군단을 만들어낼 만한 양이 노획된 러시아군 전차인데 대부분이 T-72 B3다. 보시다시피 T-72 B3, B3. 그래서 이건 이제 곳곳에 버려진 걸 끌고 와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도로 가쪽에 갓길에다가 주차를 시켜놓은 거죠. 야, 뭐 이렇게 해서 수백 대를 놔두고 갔는데 9월 3일에서 9월 9일까지 공세 중에 노획한 전차가 무려 457대, 이 중에 상당수가 T-72 B3고요. 장갑차는 1380대, 야포 53문, 그리고 9월 12일에서 9월 16일 공세 중에 노획한 전차는 71대, 장갑차 161대, 야포 47문. 그러니까 이 2주간의 공세 중에 노획한 전차 숫자가 무려 528대, 장갑차는 무려 1541대, 그리고 야포는 100문이 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2주간에 노획한 전차 장갑차만 해도 한 10개 정도의 기계화 여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계화 여단 한 10개 되니까 군단으로 치면 한 두세 개 기갑 군단을, 기계화 군단을 만들 수 있는 양인데, 이런 것들을 노획했는데 대부분이 T-72 B3더라. 그러면 이 T-72 B3는 어떤 전차냐? T-72 전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T-72가 총 한 2000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전 전에 그 중에서 한 1400대 정도를 T-72 B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들어왔고, 그 중에 상당수가 격파되고, 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게 노획되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가진 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맞았다 하면 포탑이 날아가는 T-72 B3 노획했다고 그냥 써도 될까요? 4월달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이죠. 그냥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는데, 왜냐? 내부에 캐로젤 방식의 이런 포탄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이 포탑 주변으로 360도로 지금 이 전차 포탄과 장약이 빙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맞아도 유폭이 일어나서 그냥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말이야, 우리처럼 그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냥 버려 라고 하지만 젤렌스키는 야, 장인이 도구 탓하는 거 봤냐? 우리 쓴다 라는 거죠. 제가 그 무협 소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협 소설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오죠. 정말 진정한 고수는 이 무기를 가리지 않는다. 명검 없어도 되고, 진짜 고수는 나뭇가지를 꺾어와도 그거 가지고 이기어검수를 한다 라는 그런 문구를 가끔 보는데, 그런 것처럼 니들이 쓰면 뚜껑 날아가지만 우리가 쓰면 안 날아가. 그래서 개전 초에 노획했던 우크라이나 군이 노획했던 그 러시아군의 T-80 BVM,
이거 그냥 한 개 중대를 고스란히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도 쌩쌩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T-14 아르마타 전차의 좌절 이후에 개편된 러시아 전차 전력 건설 구상은 양적 주력이 바로 T-72B3다. 원래는 T-72B3 그리고 T-80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체해서 T-14 아르마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T-14 아르마타 2,000대 생산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T-14 아르마타 실패했죠. 그래서 그냥 T-90M 그리고 T-80BVM 이 두 가지 전차를 주력 1선급 전차로 쓰고, 그러니까 전차 군단, 기갑 군단 이런 것들의 주력 전차로 쓰고, T-72B3 이건 이제 1.5에서 2선급으로 쓴다. 그러니까 차량화 보병 사단 이런데 들어가는 전차 대대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근위 전차 사단 뭐 이런 거에는 이제 T-90M이나 T-80BVM 이런 거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열병식을 할 때 드론이 촬영한 걸 지금 이제 한꺼번에 지나가진 않았고 그걸 따로따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T-80과 T-72B3는 덩치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포탑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찐빵 딱 극으로 얹어 놓은 거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랗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여기는 지금 좀 얼기설기하게 뭔가가 삐죽삐죽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콘탁트 5 폭발 반응 장갑이고, 여기는 뭔가 촘촘하게 뭔가가 나와 있죠. 이게 렐릭트 반응 장갑이에요. 그리고 T-90M 보면 뭔가 좀 각이 좀 져 있는데 여기도 뭔가 앞으로 좀 삐져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이에요. 그리고 포탑이 뒤로 푹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캐로젤 방식이 뚜껑이 날아가니까 뒤에다가 포탄을 장전하는 이 자동 장전 장치를 뒤에다 만들어 놔서 이 포탑이 뒤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탑이 굉장히 넓어요. 자, 이런데 주포는 T-72B3와 T-82BVM이 거의 똑같습니다. B3 같은 경우는 2A46M-5 버전이고, 여기는 2A46M-4 버전인데, 이거 뭐냐? 자동 장전 장치의 형상에 따라서 그걸 이제 서로 간의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뭔가 바꾼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주포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업건된 2A46M-6 버전, 조금 더 개량했다고 해요. 반응 장갑은 여기 T-72B3 같은 경우는 콘탁트 5인데, 이 콘탁트 5는 자기들 주장대로 한 200mm 정도의 방어력 개선 효과가 있고, 여기는 뭐 400에서 500mm 그러는데, 이 렐릭트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봤을 때는 다 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세대 전차 턱걸이 수준으로 환골탈태한 T-72B3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대량 생산을 했는데, T-72는 정말 방어력 형편없는 그런 저가형 전차였죠. 그런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 좀 쓰려면 쓸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여기다가 돈을 좀 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폭발 반응 장갑, 콘탁트 5 이런 걸 갖다 붙이고 해서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전투 중량은 45톤, 그리고 엔진은 840마력짜리 디젤 엔진,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승무원은 3명이죠. 전차장, 포수, 조종수. 그런데 지금은 2명이서 합니다. 왜냐? 병력이 없어가지고 조종수는 무조건 있어야죠. 일단 차가 가야 되니까. 그런데 포수가 없습니다. 전차장이 포수 역할을 같이 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 그거 누르면 되니까 참 기가 막히죠. 2명이서 이걸 합니다. 무장은 그 T-72와 진비 없이 2A46M-5 125mm 활강포고요. 그리고 9M119 대전차 미사일이죠. 이걸 장착을 해서 포발사 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62mm 기관총, 그리고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고, 7.62mm는 동축 기관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400대 정도를 B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러시아의 공업 생산력으로 1년에 한 100대 정도를 B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획되었으니까 지금 이 치장되어 있는 전차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보다,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이 노획되고 파괴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거의 B3 버전이 이제 없어 보입니다. 카탈로그 스펙은 좀 괜찮아요. 물론 카탈로그 스펙과 러시아 무기는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진짜 성능은 너무나 큰
그런 차이가 있지만 카탈로그 스펙으로는 꽤 괜찮아서 그동안 서방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러덕이라고 하는 러시아 무기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러덕들이 야 러시아 무기 짱이잖아. 성능 봐봐. 이렇게 싼 가격에 200만 달러밖에 안 하는데 야 600mm를 관통한다니까? 자 이렇게 했던 그게 바로 지네들은 이 러시아는 그냥 마음대로 적어요. 그냥 좋은 말 멋진 말 다 적고 나중에 책임은 안 지고 그래서 이 화강포가 크롬 도금이 적용되어 있어서 포신 내부에 그래서 날탄을 대전차 그 날개 안정 철갑탄이죠. 이 날탄을 훨씬 더 빠르게 쏠 수 있다. 그러니까 관통력이 최대 600mm로 늘어났다. 그러면 뭐 K1A1보다 못한 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전 주포는 125mm 활강포인데 크롬 도금 안 돼 있는 그 버전은 뭐 한 450에서 500mm 정도의 관통력이니까 이거 가지고 서방 3세대 전차 못 깬다 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한번 비벼볼 수 있다 라는 성능 되죠. 그리고 콘탁트 5 자기네들이 이 포탑에 복합 장갑으로 해서 500mm의 방어력이 있고 거기다가 콘탁트 5 반응 장갑 추가해서 200mm 추가하니까 700mm 정도의 방어력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K1 전차 뭐 이런 거 한 550mm, 600mm 이런데 우리 못 뚫잖아. 이제 이러는데 실제 이번 전장에서 보니까 그냥 뭐 때리면 다 죽는 거죠. 여하튼 뭐 이런 성능입니다. 자, 그런데 1400대 이상이 개량되었는데 개전 초에 그러다 보니까 대량 투입이 됐죠. 그런데 개전 초부터 대량 노획되었습니다. 정말 뭐 기갑부대, 공짜, 현대화, 게이드. 왜냐? 우크라이나는 T-64가 주력이었죠. 물론 T-64가 T-72보다 더 성능은 좋지만 어쨌든 T-64가 주력이고 T-72는 우크라이나가 130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개량 안 한 거. 그런데 한 500대 정도를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었고 왜냐 T-64가 더 나으니까 이제 그걸 썼죠. 그런데 또 이번 전쟁이 시작되니까 나토에서 그리고 뭐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에서 기증을 마구마구 해줘요. T-72를. 그래서 230대를 지원받았고 이 파생형 빼고 진짜 T-72를 230대 기증받았고 노획량이 어마어마해요. 4월달만 해도 T-72 B3를 무려 260대 정도를 4월달에 노획했는데 그 이후에는 노획한 숫자를 발표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0대 넘는 전차를 노획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비율로 T-72 B3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의 주력 전차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T-72가 130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 전체의 최다 전차가 되었고 주력 전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또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최소한의 개량만 가해졌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들도 T-72 썼었고 또 T-64하고 메커니즘이 거의 뭐 큰 차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전환 교육 없어도 예비군들 중에서 전차병들 불러가지고 한번 해봐 하면은 금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장 들어가죠, 포수 들어가죠, 조종수 들어가죠. 그리고 캐로젤식 장전장치. 그러니까 뭐 T-64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야 개량한 거 맞냐? 이거 똑같은데? 자 이렇게 돼서 별도의 정비교육, 별도의 운영교육, 사격교육 이런 거 없이도 그대로 그냥 예비군들 딱 불러서 한 번만 딱 해보면 바로 그냥 돌아오죠. 이 기량이. 그래서 곧바로 운영 가능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침공이 아니라 조공이 되어버렸네. 졸지에 우크라이나군 주력 전차가 되어버린 T-72 B3 전차. 정말 뭐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멋지게 확 전진하고 있는데 이걸 러시아 전차입니다. 러시아군이에요. 자, 그래서 확 전진하는데 이 그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게 될 T-72 B3는 뚜껑 안 따이고 잘 사용되겠죠. 왜냐? 운용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러시아군은 버리고 도망가지만 여기는 안 버리고 안 도망가죠. 왜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러시아제 전차. 그것도 러시아가 만들어서 침공이 아니라 조공해준 그 전차로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러시아를 몰아낼 주력 전차가 될 겁니다. T-72 B3 우크라이나 전차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